안녕하세요. 예, 오정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산문 7번째 시간으로요. 유우춘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유우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인공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른 주변 인물과의 관계 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보시죠. 그리고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제 소설은 뭐 모든 작품이 이제 두 번 촬영을 하는데요. 첫 번째 1번은 그냥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험장에 간 그대로의 상황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때문에 이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두 개를 동시에 들으면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원문 그대로 이제 읽는 연습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똑같이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유춘전. 자, 서기공은 자, 인물이 나왔죠, 서기공. 그죠? 인물이 나왔는데요. 음악에 죄가 있고 이제 인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손님도 좋아하고 또 술 좋아하죠. 우리 이거 떠오르는 단어 뭐죠? 우리 시에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 고전 시가에서. 그쵸? 이제 풍류적인 그런 면모를 갖고 있네요. 이 서기공이라는 사람이요. 그쵸? 또 음악도 좋아하잖아요. 검은 거, 피리, 뭐 이렇게 해서 흥을 돋우었다.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1인칭 소설자 등장했다는 얘긴데요. 저보다 기공을 따라 같이 이제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해금을 하나 얻었는데, 아끼죠? 손을 놀려가지고 벌레 소리, 새 소리를 내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했다는 거죠. 서기공 앞에서요. 그래서 기공이 놀래서 말했다. 왜 깜짝 놀래서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화했냐면 쌀이나 한 움큼 퍼줘야 되겠군. 그러니까 쌀이나라는 말은 뭡니까? 뭔가 그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시컷 지금 기공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쌀이나 준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뭔가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결정적인 단어 나왔죠. 뭐라고 했죠? 거지 깡깡이 소리다. 자,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러분. 욕하는 거죠. 뭐 음악을 연주했는데 거지란 말 나왔죠. 깡깡이. 응? 그러니까 거지들이 이제 깡깡이 같고요. 주로 그 동냥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이 거지와 깡깡이가 결합하면 거지들이 동냥하는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귀한 자리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모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라고 이제 당황하면서 나가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A 장면에서는 이제 서기공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죠. 결정적인 말 했죠. 음악도 모르는 주제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음악에는 악과 소각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분류를 하고 있죠. 착 하면서 그 악이라는 거는 옛날 음악이고 소각이라는 건 후대의 음악일세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직과 문묘에서는 악을 쓴다네. 그리고 종묘에서는 소각을 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게 좀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장학원의 소각이지. 장학원이라는 건요. 우리 그 궁중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궁중에 있는 음악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대에 쓰는 소각은 또 세악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쓰는 그 군악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그걸 세악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네요. 서기공이. 실제로 이제 서기공이 실제 인물인데 음악에 굉장히 조예도 깊고요. 또 도자기에 대해서 골동품에 대해서 아주 감별사라고 합니다. 우리 TV 진품 명품 보셨죠? 이 서기공이 바로 이 시대 때 진품과 명품을 구별하는 아주 그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 서기공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공은 굉장히 당시에 어떤 그 풍류와 어떤 음악, 예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역시 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기를 불어 넣는다던가 또 개선가, 승리했을 때 부른 이 노래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화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어때요? 모두 갖추었다.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노래, 아주 세세 미묘한 그런 소리까지 아주 잘 연주했대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음악을 쓰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철의 검은 거며, 자, 안에 젖대며 동에 장구며 북의 피리.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이고요. 이거 연주를 이 방면에서 최고로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그 음악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검은고라든가 젖대, 뭐 장구, 피리 막 이런 거에 그 가장 잘하는 그런 으뜸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유우춘과 호공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이 두 사람은 또 해금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계 전문가들, 음악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다 지금 열거한 겁니다, 여러분.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지. 그렇죠. 이제 최고의 전문가, 능력 있는 전문가들한테 배울 일이지. 어쩌자고 이런 비렁뱅이, 거지의 이 깐깐이 소리를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욕감 주는 그런 대화를 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저 거지들은 남의 집 문화에 기대어서 해금을 켜서 할아버지며 할미며 쭉 열거하죠. 갓난아기, 뭐 가축, 닭, 오리, 벌레수를 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쌀을,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동양짓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네의 해금은 바로 그런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에서 말하는 말하기 방식은 어떤 말하기 방식이냐면 서기공이 나에게 그 해금 연주 실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연주 실력이 거의 뭐다? 거지 깡깡이 소리에 가깝다 하면서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거지의 그 해금 연주도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깔아 뭉개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이제 우리 뭐라 하냐면은 폄하한다. 거지의 음악 연주, 해금 연주를 굉장히 폄하하고 있다. 깔아 뭉갠다는 겁니다.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금을 자루에 넣고 몇 달 동안이나 내팽개쳐서 꺼내보지 않았대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일가 사람, 친척 중에 이제 금대 거사가 찾아왔대요. 일가 사람인 이제 금대 거사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사는, 자, 거사라는 건 이제 숨어 사는 선비입니다. 작고한, 돌아가신 형감 유은경의 아들이다. 관계가 나왔죠. 그러니까 유은경의 아들인 겁니다. 이 금대거사가. 예. 원래 본명은 유필이라고 합니다. 유필인데 이제 호가 금대거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은경은 젊어서 굉장히 협계 기질이 있었고 말타기 활속이 아주 무인 같은 기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영조 무신년에 충청도 반란을 토벌한 큰 공정을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유은경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제 금대거사의 배경.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은경은 이 장군댁 여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아들들이 뭡니까? 서자겠죠, 서자. 그렇죠? 종의 아들이 이제 둘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의 이 장군 댁에 있는 여종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들들은 더 서자인 거죠, 서자. 그렇죠? 나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어요. 그럼 두 아우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두 아우는 바로 이 아들 둘이고요. 금대거사는 이제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자 둘, 적자 한 명. 그러니까 이 이복 형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복 동생 둘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모두 여기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 친구 중에 변방고을 수령이 있는데 내가 그 발을 싸매고 2000리끼를 걸어서 500냥을 주고 얻었다. 그렇죠. 남의 집 종이니까.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또 그 돈을 가지고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다. 종은 예전에 있잖아요. 재산에 가까운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재산, 돈을 치러야만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큰 아우는 남대문 밖에 망건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작은 아우는 우리 얘기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작은 아우인데요. 그래서 용호용에 소속되어서 해금을 연주한대요. 그래서 이걸 하도 잘 연주를 해가지고요. 이우춘의 해금이라는 어떤 명성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이우춘은 바로 현재 어디 있다? 용호용 군대입니다. 군대.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해서 깜짝 놀랐다. 그렇죠. 기공이 이우춘에게 가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름난 가문의 후예, 그렇죠? 명문가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유은경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병절 노릇이나 한다, 그렇죠? 바로 용호용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서글펐다. 한편 서글펐지만
또 한 가지 재주를 어때요? 이름이 명성이 났죠.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에 또 반갑기도 했다. 그러니까 서글프지만 반가움도 있다라는 어떤 심리가 드러났네요. 그렇죠? 이제 중요하게 물어볼까요? 이때 나는 자료에 넣어가지고 갔던 해금을 보여주면 말했다. 그동안은 이제 연주를 안 했다가 이제 해금을 전문가 앞에 이제 꺼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해금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전에 나는 자네가 연주하는 해금의 뜻을 두어서 벌레 소리며 새 소리를 내보려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자네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던 이우춘이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남이 듣고 이 남은 누구겠어요? 바로 서기공이겠죠. 서기공. 그렇죠? 거지 깐깐이 소리라고 해서 내가 창피를 당했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나가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전문가 앞에서 이제 문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우춘이가 굉장히 껄껄 웃었대요. 박장대소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예. 손뼉을 치며 껄껄 웃었다. 그러면은 우리 박장대소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이러한 걸로 볼 때 우리가 이 우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쾌하다 그럴까요? 예, 호쾌한 남자이네요. 이제 뭔가 그 쾌활하다고 할까요? 예, 거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대사를 통해서 자, 이런 거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죠? 이러한 행동을 묘사해서 우리 성격을 아는 거 이거 간접제시라고 했죠. 간접제시 또는 장면제시. 자, 기억을 하세요. 성격이나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시면 자, 물정 모르는 우리 세상 물정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씀이로군 하면서 유춘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서는 지금 유춘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모기가 앵앵거리고 뭐 파리가 잉잉거린다. 지금 계속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자들이 똑딱거리는 소리, 또 선비가 그리는 소리 이런 것들, 천하의 모든 소리는 다 먹을 것을 구한다. 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계 유지라는 말 나왔죠. 전부 똑같다. 목적은 전부 뭐다?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해금과 거지의 해금은 차이가 없다. 결국 뭐다? 같다.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 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우춘의 어머님이 계신 거네요. 늙은 어머님이. 그래서 재주가 만약에 묘하지 않는다면, 특별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우춘은 그 노모에 대한 뭡니까? 공양, 그렇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지금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지의 연주와 나의 연주는 목적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재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다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지의 연주 실력을 더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우춘의 어떤 성격이 나오는 겁니까? 겸손하죠. 이 시대의 해금의 명문 아닙니까? 가장 이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지의 그 연주와 비교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아셨죠? 예. 우선 제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은 그 재료로 똑같다. 그렇죠. 재료가 똑같답니다. 해금은 이제 쭉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또 현악기도 아니요, 관악기도 아니고 뭐 하면서 여기도 역시 뭡니까? 전부 해금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해금에 대한 설명, 재료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재주를 이뤘다. 그러니까 재주를 이뤘다는 건 기술을 뽐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동안 타서 손가락에 굳은 살 비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회는 기술과 예술이에요, 여러분. 더욱 높아졌으나 살림이라는 건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불만이 있는 거네요. 여기서 나오는 이우춘이가. 그렇죠?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회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했으면 그에 따른 대중들의 이해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살림은 오히려 더 기울고 기회는 높지만 살림은 기울고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우춘의 여기서의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예, 비판적이고. 그런데 저 거지는 자 거지하고 비교하네요.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그렇죠.
낡은 이제 해금 하나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우르르 모였는데요. 그렇죠? 대중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주를 마치고 끝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수십 명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을 얻어간대요. 그리고 저금통에 돈까지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먹고 살기에 훨씬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응?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디 있대요.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지의 음악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음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우선은 어떤 겁니까? 대조가 나와. 대비, 대조, 대비, 그렇죠?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러한 그 설명 방식을 통해서 이웃춘의 어떤 불만과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웃춘의 해금이라면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온 나라 사람이 알 정도면. 그렇죠?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나오죠. 반복되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이웃춘이 바라는 그 소망의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웃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하실 때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읽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셨죠?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실이나 대신들이 아주 그 왕족이지 않습니까? 대신들 또 있고 또 밤에 악공을 불러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연주를 들으려고 그렇죠? 악공들은 저마다 어때요? 종전고는 마름에 오르고 불빛이 찬란한 가운데 시종은 일이 말하지요. 시종은 이제 이 종실이나 대신들 옆에 있는 그런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잘하면 상일 것이다. 연주 잘하면 상을 내릴 거다. 그랬더니 악공들은 몸을 굽히겠죠. 그리고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또 역시 관악기도 역시 그렇고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가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지요. 나직이 아주 조용히 읊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 밖에 들리지 않아서 흘끗 곁눈질해서 봤어요. 그때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망연이란 건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책상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기지개를 켜며 말하는 거래요. 그만해라 이렇게요. 에헴 그만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악공들은 어때요? 예하고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지금 유춘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을 구체화한 거잖아요. 경험. 실제 겪은 일들을 지금 구체화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예. 뭘 설명하려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강조했던 이겁니다.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적다라는 경험을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설에서요. 알았죠? 예. 악공들은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이해했다는 얘기인데 나만 이해했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귀한 집 자제며 풍류 있는 자 여기 보시면은 귀한 집 자제 유명한 선비들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종실이나 대신들 이렇게 두 부류를 다 이야기하죠. 예. 상류층 아닙니까? 상류층.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그렇죠? 해금을 안고 자리한 적이 있었대요. 경험이잖아요. 전부 다 경험. 그렇죠? 근데 어떤 이는 그를 평가하면서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막 비교해요. 그렇죠. 아주 고상한 이야기들이죠.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타들어갈 무렵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죠.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다가 글을 써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문득 저를 보며 말합니다. 그렇죠.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 해금의 기원을 아느냐 막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옵니다. 그랬다. 옛날 해강이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엎드려 대답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해 부족의 금이란 뜻이지 뭐 이렇게요. 그래서 해강의 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주에 대한 어떤 그 음악을 이해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연주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지식을 갖다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현학적인 태도 이런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현학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너무 지식이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보이려고 이렇게 의도하다 보니까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왜냐면 자기 연주를 들으려고 했다면 이런 말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해강이라는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 해강도 역시 해금을 가장 잘 다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해금의 시초란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좌종 이 주변 사람들이 분분히 서로 막 다투지만 어수선하게 다투지만 옥신각신 하겠죠.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기 나왔죠. 결정적인 말이 자,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요 말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보다는 요 말에 포인트를 주셔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중략이 되고 우리 무리 중에 군기라는 사람이 있다. 군기. 자, 군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 해금을 꺼내서 켭니다. 자,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우춘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마음은 손가락 끝에 두어 연주에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껄껄 웃으며 벌금을 낸다는 거죠. 돈 한 푼을. 그 정도로 뭡니까? 연주 실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 누구? 군기라는 사람과 이우춘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은 많지 않다.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수한 연주 실력을 뽐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군기뿐이야. 그렇죠? 이우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 한자로 지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음. 자기의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군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은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무리 친해도 자기가 자기 음악을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그대는 여기서 그대는 누굽니까? 바로 서술자 나죠. 나. 의인칭 관찰자 나.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아주 알아주는 일을 벌이고 이게 뭡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의 연주 음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바로 뭡니까? 바로 이우춘의 음악이에요.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굉장히 그 우월한 그런 연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우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 이유를 우춘은 모친이 세상을 뜬 뒤로 자기를 버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연주를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버렸다. 그리고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이거 굉장히 안타깝죠. 우춘은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네요. 이우춘은 효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춘이 말한 기회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굉장히 그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하면서. 그러니까 기회가 높으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기도 없고 밥벌이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지금 굉장히 개탄한다, 즉 한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비판 이런 말들. 자,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 시대 때는 아마 18세기거든요. 정조 시대 때입니다. 이 시대 때 바로 이 기회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시대의 아픔을 작가 유득공이 소설화한 것 같아요. 아시죠? 작가의 목소리가 잘 들리죠. 이 나가 바로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이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허구적 대리인. 꾸며낸 대리인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이 작가 유득공이가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창조적 캐릭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득공 역시도 실학자잖아요. 그렇죠? 예, 실학자이면서 이러한 현실 꼭 해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소설을 이렇게 여러분 그 요즘 한참 보니까 사용 설명서, 분석서, 뭐 해설서 이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직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를 보면은요. 지금처럼요 원문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연습이 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설서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요, 차분히 이제 차근차근 정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원문을 더 철저히 하라. 원문을 70% 철저히 하고 나머지 30%를 문제와 해설을 같이 확인 대조하는 정도로 한번 우리 소설 잘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원문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능에도 보면 요 원문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만 달달달해서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걸 원해서 제가 계속 설명서가 없는 걸 하는 겁니다, 일부러요. 그래서 두 번 찍지 않습니까? 너 힘들게.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첫 번째 강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3도 내신이 있고 또 이 수업과 연계해서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원문 그대로 해석 연습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